여러분은 어떤 AI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챗GPT를 주로 이용하는데요. 뭐야? 이게 뭐야?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제미나이 3.0, 역대급 기능을 잔뜩 탑재하고 등장해 AI 업계를 시끌시끌하게 만들었다는데 심지어 챗GPT를 만든 오픈AI조차 인정할 정도라고요. 도대체 제미나이 3.0, 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지난 18일 구글이 차세대 AI 모델 제미나이 3.0을 발표했어요. 이전 모델인 제미나이 2.5가 공개된 지 약 8개월 만이죠. 출시되자마자 업계 반응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독주하는 듯했던 챗GPT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제미나이가 칼을 갈고 나온 4가지 핵심 기술이 뭔지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능, 딥싱크. 딥싱크는 말 그대로 AI가 깊게 생각하고 대답하는 기능이에요. 그동안 AI들, 대답은 빨랐지만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계산 실수를 할 때가 잦았죠. 하지만 제미나이 3.0은 답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미나이 3.0은 이번 수능 국어 영역에서도 98점을 받은 챗GPT를 제치고 AI 모델 중 유일하게 만점인 100점을 기록했어요. 답변하기 전에 여러 번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작업을 정확하게 처리해낸 거죠. 지능 면에서는 이미 어나더 레벨인 셈인 겁니다. 두 번째 기능, 멀티모달. 멀티모달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인데요. 제미나이 3.0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툭 던져주면 AI가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서 설명해주고요. 수십 페이지짜리 파일도 1초 만에 요약해줘요. 심지어 삐뚤빼뚤한 손글씨 메모를 사진 찍어 올려도 정확하게 읽어내서 깔끔한 표로 정리해줍니다. 즉, 이미지, 영상, 문서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한 번에 이해하는 기능이 엄청나게 강화된 거예요. 세 번째 기능, 나노바나나. 제미나이 3.0의 기능 중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나노바나나. 나노바나나는 구글의 야심작인 이미지 생성 모델인데요. 이전의 AI 이미지 생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4K 초고화질은 기본이고요. 가장 놀라운 건 문자 정확도입니다. 무려 95%가 넘거든요. 그동안 AI한테 그림 속에 글씨 좀 써달라고 하면 외계어처럼 뭉개지기 일쑤였잖아요. 그런데 제미나이 3.0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출력해냅니다. 챗GPT의 이미지와 확연히 비교되는 모습이죠. 실사, 일러스트, 3D까지 스타일도 자유자재고 조명, 그림자, 심도 표현까지 전문가 수준이에요. 어떠세요? 퀄리티가 대단하지 않나요? 네 번째 기능, 안티그래비티. 가장 혁신적인 기술, 안티그래비티입니다. 제미나이 3.0을 기반으로 한 AI 에이전트 개발 플랫폼인데요. 쉽게 말하면 기존의 AI는 우리가 시키는 말에 대답만 했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답하는 것을 넘어 대신 일을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 만들어줘 라고 말만 하면 AI가 게임 기획부터 파일 생성, 코딩, 그리고 브라우저를 띄워 테스트까지 알아서 척척 진행합니다. 에러가 나면 스스로 코드를 고치고 피드백을 주면 즉시 수정까지 해내죠. 보이세요? 실제로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 완성됐어요. 바야흐로 챗봇의 시대를 넘어 스스로 일하는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의 IT 거물들은 제미나이 3.0에게 앞다퉈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세일즈포스 CEO는 3년 동안 챗GPT를 썼지만 제미나이 3.0을 딱 2시간 써보고 갈아탔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라며 극찬했고요. 일론 머스크도 구글에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심지어 오픈AI의 샘 올트먼조차 직원들에게 구글이 우리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고 하니 업계 판도가 뒤집혔다는 말이 과장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업계가 깜짝 놀란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탈 엔비디아 선언입니다. 그동안 AI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GPU 기능에 의존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어요. 엔비디아의 GPU는 공급이 제한적이라 제때 구매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비쌌거든요. 하지만 구글은 엔비디아의 GPU 없이 자체 개발 칩인 TPU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제미나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심지어 TPU는 GPU보다 훨씬 저렴한데 기술적으로도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으니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 엔비디아가 아닌 구글과 손을 잡을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제미나이 3.0의 돌풍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로도 즉시 이어졌어요. 24일 뉴욕 증시에서 알파벳 주가는 6% 이상 급등, 이틀 만에 10% 가까이 올라가며 AI 관련주 전체 분위기를 끌어올렸죠. 최근 시장에서는 AI 거품론과 AI 낙관론이 오가며 주가가 오르내리곤 했는데요.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AI 거품론을 잠재웠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색, 유튜브, 안드로이드까지 모든 걸 가진 구글이 작정하고 만든 제미나이 3.0. 과연 우리의 일상을 또 한 번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2023년 11월 8일 아침, 스스로 목숨을 끊은 13살의 소녀, 줄리아나 페랄타. 집에 도착한 경찰은 줄리아나의 휴대전화에서 한 어플리케이션을 발견합니다. 바로 AI 챗봇 서비스, 캐릭터 AI였습니다. 줄리아나는 사망 전 약 3개월 동안 이 앱을 통해 AI와의 대화에 깊이 몰두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일기장에는 같은 문장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I will shift. 줄리아나는 현실을 벗어나 가상세계로의 이동을 꿈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줄리아나 한 사람만의 사례는 아니었어요. 비슷한 시기 숨진 또 다른 미국 10대 소년 역시 일기장에 같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I will shift. 결국 캐릭터 AI 측은 이 두 사건을 포함하여 자사에 제기된 여러 건의 소송에 대해 유족들과 비공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AI 기업이 책임을 일부 인정한 셈이었죠. AI와 대화한 뒤 극단적 선택에 이른 10대 청소년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AI와 대화하던 10대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요. 자해나 자살 미수 사례까지 포함하면 피해 양상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죠. 미국에선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를 상대로 자살과 망상 유발 책임을 묻는 소송이 한꺼번에 7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그중 4건은 실제로 성인과 미성년자가 사망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AI 자살 논란의 핵심 원인은 AI 특유의 사회적 아첨 행동이었어요. 이용자가 불안한 생각이나 왜곡된 믿음을 털어놓아도 AI는 그럴 수 있다, 네가 맞다며 사용자에게 과도한 공감이나 무비판적 동의를 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공감이 멈춰야 할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This chatbot ever say, here's a suicide hotline, you should get help? Never. It would more or less placate her, give her a pep talk, tell her I'm always here for you, you can't talk like that. But it never said call and get help. Never tangible resources, never. 그 결과 AI가 망상이나 공격성, 자기 편향 같은 정서적 문제를 오히려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주변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AI는 언제든 응답하고 화를 내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일부 청소년들은 부모나 친구, 상담사에게 말하지 않던 고민을 AI에게만 털어놓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은 아이의 상태를 끝내 알아채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픈AI 자체 통계에 따르면 챗GPT 주간 사용자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자살 충동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죠. 이런 정서적 의존은 다양한 양상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선 한 30대 여성이 인간 약혼자와 결별한 뒤 AI 캐릭터와 결혼식을 올린 사례가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미국에선 편집증적 망상 증세를 앓던 남성이 AI와의 대화로 증상이 악화돼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Anyway, so this week I was poisoned. I've been infested. I have two different kinds of parasites that are in my room, and they're in my bed, and what I'm showing you is legit, and it's not fake. It's not fake. 이런 사례들이 잇따르자 각국 정부는 특히 아동 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아동 청소년 대상 AI 챗봇 규제 법안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AI 챗봇의 모든 답변은 사람이 아닌 AI가 생성한 것임을 표시해야 하고, 자살자의 표현이 감지되면 보고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국내 또한 대응에 나섰어요. 정부는 딥페이크 오용 등 AI 기술의 위험성을 느끼고 지난 22일 AI 기본법을 시행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제 막 성장 단계에 접어든 국내 AI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상태죠. AI를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규제의 범위와 속도에 대해선 아직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AI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며 우리 일상과 산업 전반에 더욱 깊숙이 스며들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AI를 삶을 돕는 도구로 명확히 선을 긋고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AI는 언제든 말을 걸어주고 공감해주지만 결국 모든 선택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인간의 몫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AI와의 대화가 일상이 된 아이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AI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AI 과의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